네,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원의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소리가 나는 물체들이 많잖아요. 즉, 사람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자동차에서 나는 소음도 있고 또 뭐 악기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 이런 그렇게 소리가 나는 그 근원 보고 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리의 특징들이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분류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먼저 소리의 종류, 분류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순음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퓨어톤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파수 하나만 가진 음이고 굉장히 단조로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핸드폰에서 나던 벨소리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이렇게 뒤로 후진할 때 뭐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 정말 그 가는 벨소리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그런 소리가 바로 순음이에요. 되게 단조롭고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듣기 힘든 그런 소리죠. 네, 이런 파형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음은요, 이런 순음을 여러 개를 합치게 되면 이 그림처럼 좀 복잡한 파형이 되고 이때는 좀 예쁜 소리가 들립니다. 악기음이라든가 사람 소리라든가 사람 목소리, 사실 이 복합음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가 복합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있는데 잡음은 파형 변화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우리가 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이 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소리를 분류를 한 건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하고, 여기 순음과 조금 중요하게 볼 거는 순음이라는 게 단일 주파수입니다. 자, 복합음은 순음을 여러 개 합쳐 놓은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음과 복합음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할 때 이 푸리의 이론이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인 푸리의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른 과목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이 음향에서 사실 푸리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우선 이 사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푸리예요. 이 사람 이름이 푸리에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1700년대 초반의 사람인데, 자,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만든 이론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 신호라는 거는 여기 신호라는 건 이제 소리도 포함이 됩니다. 신호는 여러 주파수의 정연파, 특히 정연파라는 건 사인파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신호는 기본 주파수하고 그 정수배의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로 구성되고, 이 얘기는 좀 이따 뒤에 할게요. 비주기 신호는 임의 주파수 사인파로 구성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지금 사인파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주파수도 다른데 이런 여러 개를 이것들을 다 만약에 더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진한 선으로 된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좀 더 많이 합치면 정말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삼각형뿐만 아니라 이런 사각형 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된 것도 만들 수 있고 사인파를 여러 개를 합치면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푸리의 이론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좀 잘 혹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어떤 이런 파형이든지 사인파를 이렇게 좀 그림이라서 좀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이거 사인파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네. 이거 사인파라고 봐주세요. 이런 것들을 막 더하면 결국은 이렇게 뭐 이상한 모양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푸리의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 증명된 내용이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도대체 어떤 사인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 가지로 유용을 하겠죠. 유용한 점이 많을 겁니다. 단순한 사인파들의 합성으로 이런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다면 거꾸로 내가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도대체 어떤 사인파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럼 그 사인파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분석해 낸 거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펙트럼.
네, 스펙트럼. 그래서 위로 돌아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신호가 구성된 사인파 성분을 분석해 놓은 그래프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주파수 분석을 한다, 풀이 해석을 한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신호를 구성하는 정연파, 즉 사인파죠. 사인파의 주파수나 크기나 위상 등을 알아내는 거고, 스펙트럼 분석기라든가 RTA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해주는 풀이의 이론을 디지털로 구현한 장치를 보고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풀이가 얘기한 대로 사인파 여러 개로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인파냐 하는 거를 분석해 놓은 거,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마 예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혹시 프리즘으로 그 태양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무지개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아마 혹시 실험들을 다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이것도 일종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이 프리즘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어떤 성분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나 하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낸 거거든요. 이건 빛의 스펙트럼이에요. 소리의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스펙트럼은 여기다가 이게 빛이 아니고 소리를, 우리가 어떤 프리즘이 아니고 어떤 분석해내는 장치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풀이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를 가지고 소리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사인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자, 이런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막 복잡한 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분해를 했더니, 이런 사인파, 이런 사인파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복잡하잖아요. 이걸 좀 간편하게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 신호의 주파수가 뭐 A라는 값을 가졌다. 두 번째는 B라는 값을 가졌다. 세 번째 C라는 값을 가졌다. 그러면 그림을요, X축을, 스펙트럼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X축을 주파수로, Y축은 그 사인파의 크기, 음압이죠. 이거 진폭이죠. 네. 사인파의 진폭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그래서 A라는 주파수에서 이 정도 크기, B라는 주파수에 이 정도 크기, C라는 주파수에서 이 정도 크기를 가진 사인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고, 보통은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어떤 사인파들을 합성을 하면 다른 소리를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스펙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F라는 주파수에서 이 정도 크기, 그 F의 2배 되는 주파수 이 정도, 3배 되는 주파수 이 정도다. 그럼 내가 거꾸로 이렇게 사인파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 합성을 하면은, 네, 이렇게 이상한 파형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합성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양방향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소리 분석한 거를 한번 보면, 자, 근데 여기서 그 하나 알아둬야 될 용어,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첼로의 220Hz 실제 연주음인데요. 이거를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주파수에서, 여기가 이제 220이 될 거예요. 여기가 220Hz에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데, 여러분, 간격이 일정해요. 그죠? 어떤 값이 나오는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게 항상 이 스펙트럼, 이 주기적인 신호의 악기음이라든가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처음에 기본파라는 게 있고, 그 기본파의 정수배 주파수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220Hz의 연주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파수는 220Hz에서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주파수는 어디서 나와요? 이것의 정수배인 220 곱하기 2, 440.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0 곱하기 3인 660. 네 번째는 220 곱하기 4인 880. 이런 식으로 정수배되는 주파수에서만 어떤 그 스펙트럼 값을 갖고 나머지는 스펙트럼 값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기본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보고는 고조파,
영어로는 하모닉스 또는 오버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파와 고조파, 우리가 그 악기음이라든가 사람 목소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기본파와 고조파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아주 중요해요. 기본파와 고조파. 네. 자, 이 RTA라는 장치는 리얼타임 애널라이저인데 소리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장돼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있는 그래프가 바로 스펙트럼을 분석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건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거 이름이 이제 무그 신세사이저라는, 네, 무그 신세사이저라는 장치인데, 이게 악기예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나왔던 악기인데, 이 악기의 원리는 이런 사인파들 있죠? 이런 사인파를 합쳐서 어떤 막 이상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초기의 전자악기죠. 초기의 전자악기고, 그 푸리에의 어떤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인파 발생시켜가지고 소리 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검색해보면 실제로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방금 본 그 무그 신세사이저로 연주한 그런 앨범인데 굉장히 아주 히트를 쳤던 바하의 음악을 연주했던 그런 거. 이것도 유튜브 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위치드 온 바하라는 그 앨범이거든요. 요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인지요? 자, 여러분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그러면 스펙트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잡음의 스펙트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TV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24시간 거의 TV를 하니까 TV 이제 종료될 시간이 되고 방송이 안 나오면 TV에서 그 나오는 소리 있죠. 이게 뭐 이런 소리. 이제 그런 잡음이거든요. 그런 거 보통 뭐 백색 잡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 백색 잡음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영어로 써요. 그거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화이트 노이즈. 이 화이트 노이즈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 보세요. X축이 주파수입니다. 모든 주파수에 걸쳐서 어떤 값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잡음 보고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핑크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핑크 노이즈. 예, 핑크는 핑크색 알죠? 자, 이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레벨이 떨어져요. 얼마씩? 네, 이게 옥타브당 3dB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나오죠. 한 옥타브당 3dB씩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게 핑크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 핑크 노이즈는 좀 더 낮은 음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는 좀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왜냐하면 이게 고음 성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왜 이 두 가지가 나타났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낸 스펙트럼 그림인데 우리가 X축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음향에서는요, 옥타브 단위로 그래프를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여기 보면 계단 모양으로 칸이 되어 있는데, 요 한 칸이 한 옥타브예요. 한 옥타브. 그 다음 칸이 또 한 옥타브. 네. 글씨가 좀 근데, 그래서 요 X축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 한 칸을 한 옥타브로 그리고 그 다음 칸을 또 한 옥타브 단위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옆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요, 옥타브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파형 값이 고음이 더 커지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브당 3dB씩 커져요. 그리고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옥타브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반듯합니다. 플랫해요. 예.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귀로 듣는 쪽 있죠. 사람 귀는 귀라고 지금 그렸는데요. 예. 사람 귀는요, 요 옥타브 단위로 나타낸 것과 조금 더 친숙해요. 우리가 음향을 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향에서는요, 이 스펙트럼을 그릴 때도 물론 이쪽처럼 그리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옥타브 단위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사람의 청감도 사실 이 옥타브 단위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가 있는데 음향에서는 이 어떤 테스트 신호나 이런 걸로 쓸 때 이 핑크 노이즈 쪽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IT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다른 장비와의 차이점이에요. 화이트 노이즈보다는 핑크 노이즈를 더 많이 쓴다는 거. 특징 알아두세요. 특징은 핑크 노이즈는 옥타브당 3dB씩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옥타브 단위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플랫한 평평한 형태를 갖는다. 네, 반대로 화이트 노이즈는 일반적인 스펙트럼 그래프에서는 평평하지만 옥타브 단위로 그리면 옥타브당 3dB씩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악기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뭐 악기들 많죠. 예. 근데 악기가 크게 뭐 현악기라는 건 줄이 달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 내는 것들이고, 타악기는 이게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전자악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소리 나는 그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악기 같은 경우 차련악기, 발현악기, 타현악기 이런 게 있고요. 목관악기와 근관악기로 관악기 나눌 수 있고, 또 리드라는 거는 그 소리가 나게 하는 떨림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싱글 리드는 한 개 있고 더블 리드는 두 개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악기의 구성인데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성의 얘기인데요. 자, 음성은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시작은 폐에서 공기가 나와야 돼요. 폐에서 공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 목에 들어있는 성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 우리가 입이라든가 혀 있죠?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소리를 이제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요 세 곳이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렇게 바로 이제 이쪽에 폐가 있으면 폐에서 소리가 나와서 여기 보면 성대라고 돼 있죠. 이 성대에서 소리가 여기서 이제 폐에서는 공기만 나오는 거죠. 공기가 나와서 성대를 거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성대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속에서 보면 성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모양은 이 혀와 입에서 이제 발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뭐 유성음, 무성음, 비음, 타금, 파열음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음성은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100Hz에서 8000Hz 사이 분포를 합니다. 최대 에너지는 200에서 600Hz에 있고요. 우리가 자음, 모음을 따졌을 때 모음은 낮은 주파수 역에 있고 자음은 높은 주파수 역에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명료도 같은 경우 우리가 명료도 앞에 나왔었죠. 소리가 얼마나 음성의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나, 이게 이제 명료도인데 2kH에서 4kHz 성분이 전체 명료도의 75%를 차지한다. 2kH에서 4kH가 제대로 잘 들려야 명료하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음성 같은 경우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에너지가 높은 쪽이 지금 높죠. 스펙트럼 분석해보니까 이게 큰 것들이 있어요. 주요한 에너지는 요 주파수에 몰려 있는데 지금 200, 300, 500, 800, 뭐 1000 이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모음이 이제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모음, 자음, 모음 할 때 모음의 에너지가 몰려 있는 것이에요. 자음은 컨소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음의 에너지는 2kH에서 4kH 사이에 몰려 있는데 여기가 바로 명료도에 기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음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명료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성과 여성은 음성 사이, 보통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톤이 높죠. 예, 그 이유는 기본 주파수, 기본파가 펀더멘털 프리퀀시가 남자는 85에서 180Hz인 반면에 여자는 165에서 255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톤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기에서 좀 몇 가지 이제 보겠는데요. 현악기, 네, 줄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제 줄 가지고 내는 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줄을 문지르죠. 이거 보고 찰현악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찰현악기. 예, 문지르는 거.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는 튕기잖아. 이런 거 보고 발현악기라고 그러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타현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을 햄머 같은 걸로 이제 두드리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경우에서 현은 소리를 발생시키고 이 뒤에 큰 통이 있죠. 이 통에서 소리를 이제 증폭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악기고요. 관악기는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리드라는 건 이제 떨림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에어리드 악기라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풀육 같은 게 여기 해당되고요. 자, 싱글리드 악기는 여기 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떨림판이에요. 네, 뭐 얇은 막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하나 있는 경우 싱글리드 악기, 또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그 다음에 더블 리드 악기는 여기 리드가 두 장이에요. 여기 뭐 오보에나 바순 같은 거. 그 다음에 림리드 악기는 그냥 파이프 같은데 구멍이 뚫려 있고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트럼펫이 대표적인 림리드 악기가 되겠습니다. 타악기는 뭐 잘 아시죠?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 내는 악기고요. 자, 악기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달라요. 출력 음압 레벨을 보면 이 편을 몇 데시벨에서 몇 데시벨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가장 큰 소리 내는 거 1, 2, 3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거요.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거 1, 2, 3위도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세요. 자,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바로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얼마나 작은 소리부터 얼마나 큰 소리까지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가장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르간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소리, 즉 한 30데시벨부터 110데시벨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네. 반면에 뭐 바순이나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주파수 대역은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얼마나 낮은 음부터 얼마나 높은 음까지 낼 수 있느냐, 소리 크기가 아니에요. 소리 크기가 아니고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낼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음폭이 넓은 악기와 가장 음폭이 작은 악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 그림은 뒤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그래프의 X축은 주파수예요. 주파수고 Y축은 음압 레벨입니다. 사람 목소리와 또 악기 소리, 그 다음에 사람의 귀가 어느 만큼의 범위를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목소리는요,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게 대략 한 100Hz 초반에서 뭐 아주 높아봤자 뭐 1000Hz, 만 Hz 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이까지 주파수를 낼 수 있고, 소리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한 30데시벨부터 뭐 아주 크게는 한 90데시벨 정도까지 낼 수 있다. 뭐 더 크게도 소리 지르면 뭐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아름다운 소리로 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레인지, 악기 소리가 낼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악기 소리를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악기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악기마다 스펙트럼이 당연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기음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기음도 역시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파와 그 다음에 고조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게 배음의 개수, 배음이라는 게 고조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조파의 개수가 적을수록 맑은 소리가 나고, 고조파, 배음이 많을수록 음색이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이올린인데요. 바이올린은 막대기가 많죠. 즉 고조파가 많다는 거고요. 플룻 같은 경우는 지금 고조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플룻 소리가 조금 더 상큼한 맑은 소리고, 바이올린은 조금 더 진한 음색이 풍부한 그런 느낌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부할 개념은 엔벨롭인데, 이 엔벨롭이라는 거는요, 소리의 크기 변화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아노 소리 다 아시죠? 피아노 소리. 아니, 뭐, 기타 소리 생각해 보세요. 기타로 하죠. 자, 기타를 선을 하나 땅 쳤어요. 치면 어떻게 되니까 소리가 처음부터 큰 소리가 나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보통 소리 크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소리 크기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우리가 엔벨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돼요. 여기 그래프 보면 처음에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소리가 커집니다. 자, 피아노를 건반을 때리거나 기타를 튕겼어요. 그럼 소리가 땅 하고 커집니다. 커지다가 이제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약간 좀 어느 기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쑥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악기 소리가 변해가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소리가 커져가는 부분 보고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차 줄어드는 거를 디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기간을 서스테인, 그 다음 마지막에 줄어드는 걸 릴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요 앞에 글자를 따서 A, D, S, R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A, D, S, R. 예. 그래서 이게 엔벨롭입니다. 소리 크기가 변해가는 과정. 이게 근데 악기마다 조금 달라요, 패턴이. 예를 들어 오르간 같은 경우는요, 건반을 하나 누르면 처음에 어택이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갑니다. 오르간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 디케이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를 꼭 무조건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 또 유지를 합니다. 서스테인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릴리즈로 들어갑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택이 굉장히 빠릅니다. 땅 하고 치니까 팍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릴리즈가 돼요. 바로. 피아노는요, 어택이 됐다가 서스테인, 릴리즈. 사람 목소리는 어떨까요? 아 하고 소리 질러보세요. 갑자기 큰 소리 못 냅니다.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서스테인, 릴리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기마다 이 엔벨롭 패턴이 달라요. 이게 또 사람 귀가 악기 음을 구별하는 또 그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DSR 엔벨롭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리 같은 경우 엔벨롭이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은 땅 하고 꺼졌다가 땅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파형을 거꾸로 뒤집잖아요. 이건 이제 그 어떤 툴을 이용해 뒤집은 건데, 거꾸로 이렇게 이쪽하고 뒤집은 겁니다. 180도 뒤집으면은 작은 소리가 커지거든요. 오왕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엔벨롭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소리. 이거는 피아노 소리인데 이건 마치 오르간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예. 이렇게 엔벨롭이 달라지면 소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다음으로 그 악기의 지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향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강의할 때요, 중간에 시간 너무 많고 지루하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때 잠깐씩 쉬면서 들으세요. 포즈 시켜놓고 다음 처음부터 1시간 강의 계속 다 끝까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들으세요. 지금 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요거 하나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자, 악기의 지향 특성인데요. 지향이라는 건, 여기서 향은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방향. 예. 악기 소리가 어느 방향으로 크게 나가느냐, 이거 보고 지향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악기마다 패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가 0도, 180도. 그럼 여기가 0도 부분이 앞이고 180도 부분이 뒤예요. 그래서 어떤 악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소리 나가는 방향 앞으로 만약에 크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음압 레벨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 앞부분으로 소리가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소리가 크게 나가고 뒷부분으로는 소리가 별로 안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 자 200Hz일 때 주파수마다 달라요. 200Hz일 때 보니까 앞방향으로 소리가 크게 나가죠. 자, 그런데 500Hz가 되니까 45도 방향과 225도 방향으로 소리가 크게 나오고요. 1000Hz 되니까 이번에 이쪽과 10시 방향과 4시 방향으로 소리가 가장 크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이 소리에 나가는 패턴이 좀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 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자, 첼로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칠해진 부분이 소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250일 때, 이렇게 500일 때, 800일 때. 피아노 역시 주파수에 따라서 패턴이 좀 다르죠. 관악기는 조금 쉬운 게요. 관악기는 이렇게 앞에 혼이 있잖아요. 나팔 모양이 있으니까 그 나팔 모양으로 주로 소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펫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다른 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플룻 그 다음에 오보의 지향 패턴이고요. 타악기 같은 경우는 크게 타악기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렇게 지향 특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타악기도 주파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이런 지향 패턴이 중요하냐면 이런 악기 소리를 녹음할 때 마이크를 어느 쪽에 놓고 녹음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가장 좋을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기의 지향 패턴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 목소리는 어떨까요? 사람 목소리는 당연히 입 앞방향으로 소리가 가장 많이 나가겠죠. 실제로 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 위쪽에서 봤을 때 얘기인데요. 주파수가 저음일 때는 앞이나 뒤나 비슷하지만 높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얼굴 앞쪽으로 소리가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도 저음일 때는 앞이나 뒤나 비슷하지만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앞쪽 부분으로 소리가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리의 지향 특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원의 특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요 자료와 또 교재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 자료로 생각하시고 교재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